네, 최근 윤석열 후보가 AI 윤석열을 선보이면서 정치 윤리에 관한 논란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AI 윤석열 등장하고 나서 기자들이 기사 쓴 걸 내가 딱 들어보니까 본질을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냥 AI 윤석열에 대한 피상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기사들이 좀 나가서 이것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좀 제대로 짚어볼 분이 필요하네 라고 했는데 딱 마침 그때 고삼석 교수님께서 아주 그냥 전문가적 견해로 글을 쓰신 게 있어서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미디어 정보통신기술 정책 전문가이시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보좌 한 분이고 현재는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 석좌 교수 하면 되게 연세도 있으시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젊으십니다.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 하셨던 분이죠. 자, 한번 교수님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젊으신 분이 석좌 교수는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전문가 모셨으니까 제가 한번 자신 있게 질문을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 하면서 AI 아바타 요즘 다 국회가 이렇게 또 유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AI 아바타를 선보이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술이 딥페이크, 그러니까 딥러닝 플러스 페이크라고 하는 그렇죠. 합성어라고 하던데요. 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했다고 하던데, 자, 요거는 좀 어떤 기술인지 좀 설명해 볼까요? 네, 방금 이제 설명하신 대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하는 그 기법이죠. 네. 그 딥러닝 그리고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 이게 이제 두 개가 합성돼서 딥페이크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허위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거나 변형하는 원래 여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이제 유명인들, 뭐 요즘 보면 이제 정치인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돌 그룹들 이런 인물이나 아니면 그 인물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이제 CG를 이제 영화에서 CG 사용하는 것처럼 기술을 적용해서 변형해서 만든 영상 편집물을 총칭해서 딥페이크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핵심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든 그러한 어떤 영상물, 콘텐츠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교수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실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AI 윤석열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AI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전을 상징합니다. 또한 선거 혁신의 시작입니다. AI 윤석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방방곡곡 국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AI 윤석열이 혁신의 도구라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룰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리더는 오직 국민에게 충성한 윤석열 후보입니다. 국민의 부름을 받은 사람 윤석열 후보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AI 윤석열 나오니까 도리도리 안 하는 것 빼고는 다 똑같다. 우리는 저 영상이 진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건지 아니면 AI가 말하는 건지 구분 못 하는데 그 도리도리 하지 않는 거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진짜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 이미지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우리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어서요. 저희 방송에서 지금 또 최초로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이제 보시라고 하는 그런 본인의 이런 AI 기술을 이용한 AI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어쨌든 명탐정 이재보시라고 하는 아바타를 선보인 게 있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다른 데서는 사실 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번 이재보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아바타 명탐정 이재보시입니다. 합니다. 저 이재명 재질은 확실한 실행력이죠. 청년들을 위한 알잘딱알센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선대위 청년본부 SNS 채널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해요.
네, 조떼꾸알 여기도 나오네요. 제가 맨날 외쳐댔던. 자, 그런데 이재명 아바타는 사실은 이제 보스는 좀 AI 윤석열보다는 기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입 싱크도 안 맞고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두 개 비교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떠십니까? 총체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논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네. 언론사들도 지금 보면은 다 관점이 좀 다른데, 네. 저는 이제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되게 중요한 보시면 부분이죠.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이제 그 AI 윤석열과 또 이재명 후보 챗봇은 분명히 다릅니다. 있어요? 아. 예,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도 네. 뭐 등장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를 너무 그대로 빼닮아서 깜짝 놀라지 않았냐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딥페이크의 문제는 바로 네. 단순히 그래픽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아바타를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이 얼굴이나 음성을 실제 인물과 그대로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나 김동연 후보의 아바타는 일회성 이벤트에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죠. 온라인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혼동할 일이 거의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그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에서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마는 네. AI 윤석열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시간적 제약 때문에 가지 못하는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유권자를 만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실제와 동일한 네. AI 윤석열을 만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것이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도리도리라든가 쩍벌이나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지금 말끔하게 지금 없앴고 해소시켜버렸어요.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좀 언변이 좀 부족해서 뭐 일 실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한 것들을 아예 예방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교한 지금 AI 윤석열을 만들었는데 이건 저는 이미지 조작이고 그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네.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판단과 선택을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건 지금 이러한 어떤 AI 윤석열을 통해서 네. 유권자를 만나고 지지를 호소한다는 것은 바로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을 흐리게 하고 또한 공명정대 투명해야 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 저는 그 점에서 저는 좀 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건 가짜입니다라는 걸 알면서 보는 것하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보는 건 완전히 다른데 전혀 다른 문제죠. 이 AI 윤석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진짜라고 우리가 믿게끔 만드는 게 사실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풋을 기계가 스스로가 어느 정도 좀 발전시켜가지고 네. 하지 않은 말이나 하지 않은 행동까지도 할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저는 제일 문제인 네,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문제됐던 게 오바마 전 대통령 그 이 딥페이크 사용된 문제가 하나 있었었고 또 요즘에 뭐 엠버방 사건도 그렇지만은 여성 아이돌이 네. 마치 어떤 그 성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보이는 동영상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것 다 가짜였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게 너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윤석열은 이재명 챗봇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네.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제 네, 이거였던 또 것 하나의 같아요.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딥페이크 영상물이 네. 논란이 됐던 것 그리고 네. 법적으로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은요. 네. SNS의 이용자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아. 이용자들이 만들어서 그걸 업로드해가지고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봄으로써 문제가 됐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어떤 법을 만들고 네. 또 정책을 결정하는 이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어떤 사회적 합의, 정치적 합의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우 정교한
예, 그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서 네네. 다른 뿌리는 데도 거죠, 아니고 사실은 우리들에게. 선거에 지금 선거에. 전면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 뭐 팬이라던가 뭐 그분을 지지하는 우리 그냥 이용자들이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만들어서 올리는 것하고 네. 아주 이거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일방향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것하고는 목적부터 다르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술력부터 다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서 이 IA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한 거 아니냐, 특히 요즘같이 네. 중차대한 시기에라는 비판을 두고 선관위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선거법 위반인지 뭔지 모르다. 답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당연히 선관위에서는 그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은 구체적인 케이스가 지금 발생하지 나온 건 않았기 아니니까. 때문에 네. 선관위 입장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지금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정치에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상 이제 공백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네. 또한 첨단 기술의 발전과 이것의 정치적 활용을 현재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 입장도 좀 이해를 합니다만은 네. 실제로 이 국민의힘이 AI 윤석열, 가짜 윤석열을 네. 선거 전반에 그리고 온 오프라인에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할 경우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선거법을 놓고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좀 말씀 듣고 보니까 선관위는 아직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네네, 법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 네. 그렇지만 현실이 또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 또 만약에 이런 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미 늦어버리기 때문에 좀 네.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네요. AI 윤석열을 두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네. 뭐 일리적인 부분을 주로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문제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사례라든가 네. 현재 이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이런 걸 좀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해외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 딥페이크의 기술의 이제 정치적 활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네.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미국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에. 네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말 대선을 이제 기준으로 그전 2년 동안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미국의 정치권 그리고 학계, 네. IT 업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의 정치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아주 치열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오바마나 트럼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상원 의장 같은 네네. 이분들 전현직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들의 딥페이크 영상물이 실제로 이제 그 유통되면서 네. 큰 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물론 뭐 입법적인 조치는 이제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2년에 걸쳐서 정치권과 학계의 이제 이 논란과 이를 통해서 이제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이런 많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거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는 법적인 이제 조치는 보면 일부 이제 주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선거 60일 전에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네. 지금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미국 정부나 정치권의 요구에 맞추어서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는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같은 그러한 글로벌 SNS 기업들은 네.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어떤 허위의 네. 딥페이크 영상물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걸 네. 원칙으로 적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 이제 이 문제가 먼저 불거져서 2018년도에는 네. 악의적 딥페이크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곳이 이제 캘리포니아주 네, 같은데요. 거기서는 선거 60일 전에는 이걸 틀지 못하도록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딥페이크 활용한 이런 기술이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됐다는 네네. 거죠. 이 밖에도 영국하고 프랑스, 캐나다 이런 곳에서도 이런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정치인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 선관위는 좀 소극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기사를 찾아보시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을 걸 알면서도 네. AI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아까 간단히 언급했었습니다마는 워낙 네. 윤 후보가 이제 준비된 거 아니면은 잘 이렇게 대처를 못한다, 말실수도 많이 하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만든 거다 이렇게 네. 얘기 나오던데요. 뭐 정치나 이제 정당의 어떤 행위의 경우는 정치적 의도가 없을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죠. 네, 정치적 의도가 당연히 그런데-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윤석열 후보가 아직은 이제 뭐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가 이제 오래되지 얼마 안 않았기 됐으니까.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의상 하나도 모두 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윤석열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는 그런 어떤 학습 그리고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카메라에 이제 물론 여기도 지금 유튜브 이제 채널로 이렇게 지금 네네. 방송을 합니다만은 시선 처리라든가 표정 그리고 이제 그 말하는 그 어투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사실은 사전에 준비되고 정제된 상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말 그대로 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문제는 그분이 그냥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또 그분이 내놓는 이제 정책 그 발표나 이런 것들이 네. 우리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 전반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한 어떤 후보의 이미지 관리 네.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요 이제 그 발언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그러한 차원이 이제 큰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앞서도 이제 다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AI 윤석열을 만들어서 그것을 선거 전반에 걸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네. 나름의 어떤 유권자들과의 나름의 어떤 그 합의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걸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당과 후보자가 이렇게 해서 AI 윤석열로 해서 실제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지 못하는 곳은 AI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건 유권자들에 대한 결례다. 저는 그렇게 결례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딱 그 말씀하신 거를 우리 송경호님께서 댓글로 좀 주셨어요. 선거가 국민의 삶을 돌아보며 문제점과 고통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윤석열이라고 하는 거는 관제실에서 조종하는 그런 로봇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대통령으로 뽑아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말씀하셨고 올리브님께서도요 딥페이크 정말 웃기네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대중 앞에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나요? 유권자 조롱 같습니다. 막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문제점인 것 같네요. 제가 정말로. 이제 그 페이스북 글에도 썼습니다만은 네. 아니 우리가 이제 작은 기업도 직원 한 명을 뽑더라도 네, 실제 네. 면접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양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신언, 서판 네 가지를 가지고 어려운 말을 막 하시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니 이제 전체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외모를 일단 좀 보겠죠. 그쵸, 예. 그다음에 이제 언변을 보겠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글솜씨, 신원, 예, 그렇죠. 예. 서판, 자기 예. 이제 자기 소개서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글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잘 쓰는지 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즉 1대1 판단하는?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이제 판단력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한 명 뽑을 때 직접 면접을 통해서 실물을 보고 신원 서판을 기준으로 뽑을지 말지 이걸 그렇죠.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온 네. 후보를 네. 이 실물도 한번 보지 않고 이 AI 후보를 통해서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네. 그를 통해서 지지를 호소한다. 실제로 이제 많은 경우 예전에는 후보가 영상물을 찍어서 그 영상물을 이제 유세차에서 틀어주죠. 이제 틀어주면서 네네. 그 유권자들이 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간접적이라도 실물을 보고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제한적이라도 그건 뭐 허용을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실제로 앞서 이제 소개했던 AI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건 가짜거든요. 가짜 후보가 자기의 어떤 그 정책적인 메시지를 들고 네. 유권자들한테 설득한다. 이건 그냥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 만화 캐릭터를 가지고서 네. 그냥 유권자들한테 아주 그냥 뭐 제한적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이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바스 카페님께서 혹시 이준석이 말하고 AI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을 속이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또 가능성도 좀 있네. 자, 그런데 뭐 무조건 이걸 나쁘게만 볼 거 아니고 네. 이걸 적절히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진짜 네. 후보가 못 가는 곳에 AI 보내면 뭐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제한적으로 네, 이제 네. 쓰는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 상에서 뭐 메타버스라든가 보다 이제 어떤 초현실적인 기술들이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온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을 만날 때 단순히 그냥 뭐 이 채팅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주 부자연스러운 뭐 챗봇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이제 이러한 어떤 정교한 어떤 아바타를 통해서 또 유권자들도 아바타로 만나고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사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 부분은 네. 대화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가 네. 진짜가 아니구나. 이건 분명히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뭐 당연히 어떤 그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은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근데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느냐. 제대로 이 긍정과 부정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이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자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다.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 5G 초연결 사회 그래서 이 AI 이슈 관련된 것하고 딱 맞는 책을 또 아예 쓰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메타버스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책이 뭐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IT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 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간단하게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이 책에서 하고 네, 제가 이제 2014년 6월부터 네. 2019년 11월까지 5년 5개월 동안 아주 오랫동안 정무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퇴임을 하면서 앞두고 보통 이제 그 정부직에 있는 분들은 회고록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도 아직 젊고 또 그리고 핵으로 쓰긴 젊고. 지금 네. 시대가 네. 디지털 대전환이다, 지능정보화 혁명이다 그래서 너무 급격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지금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왜 무엇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혼란스러워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가 일했던 그 영역에서의 전문성, 결국 이제 그러한 어떤 제 전문성이나 경험 이러한 것들은 네. 국민들께서 저에게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퇴임을 앞두고서 그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군요. 제가 배웠던 그런 그 경험이나 지식 네.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따뜻한 혁신 성장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네.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자 하는 이러한 미래 비전 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출간 2주 만에 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중국 번역 먼저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한번 좀 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또 따로 그 책 얘기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뭐 다가오는 10년 개인 기업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또 부제도 달아놓으셨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간단히 더 해보죠. 지금 이제 AI든지 뭐 챗봇인지 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윤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IT 관련 정책은 그럼 과연 무엇을 내놓고 네. 있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뭐가 있나요, 두 분 차이가?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지난달 23일 날 이제 디지털 정책, 대전환 정책을 공약의 형태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 이 분야에서 뚜렷한 정책을 지금 제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책은 아직 안 단순 제시했군요. 비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종합적인 정보통신기술 공약 이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CT 그러니까 종합적인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이걸 네. 하겠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들은 뭐 좀 생각을 많이 깊이 안 하고 나온 그런 문제일까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보니까 엊그제 그 IT 관련된 선거 조직이 구성이 되고 인선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 IT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선거라는 것은 네. 정책 아젠다 선점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난달 23일 날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디지털 공약 발표를 통해서 네.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영토 확장 그리고 뭐 디지털 전환을 위한 물적 인프라, 제도적 기반 구축 이러한 ICT 관련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 아젠다를 선점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또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제 활발하게 이런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2030 세대들이 또 네, 요즘 그렇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 측은 이거 별로 이렇게 지지도 상승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별도의 이런 소통 플랫폼을 안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AI 윤석열로 다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다 끝낸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뭐 기존에 이제 네. 그 선거 역사를 보게 되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선거에서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인터넷 기반의 노사모 열풍, 네네. 그리고 팟캐스트 기반의 낙곰수 등도 낙곰수, 그쵸. 그렇죠.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IT나 그때.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선거에서 인터넷 선거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SNS를 이용하는 선거 전략, 선거 캠페인들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SNS에서 더 나아가서 딥페이크라든가 메타버스 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빅데이터 이러한 첨단 기술을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도 자극하고 또 지지를 유도하는 그러한 선거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 선대위에서 홍보 미디어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네. 이 이준석 대표가 청년 플랫폼 개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 같아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29일 지난달 29일에 MBC 라디오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 저도 IT 계열 출신이라서 메타버스 아는데 메타버스에서 어떤 표가 나온다는 거냐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를 좀 깜짝 놀라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좀 잘 모르는 건가요? 이준석 아니요, 대표는 의도적으로 잘알것 같은데. 저는 그런 입장을 가졌다고 봅니다. 전략이죠. 그러니까 전략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표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고 지금 하는 건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지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그 바이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젊은 유권자들은 네. 게임이나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이제 그 접속을 하고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일부 인터넷 게임에 아예 아바타 형태로 본인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캐 네, 만들어서 그렇죠. 활동하죠. 예, 닌텐도 네, 게임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서 네. 아예 선거 캠프를 차리고 거기에서 게임 유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 대표의 그러한 어떤 입장은 선거 전략 차원에서 뭐 판단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걸 그렇군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보자라고 그런다면은 유권자가 있는 곳은 찾아가죠. 어디든지 찾아가겠다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 건데 네네. 그걸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이제 입장을 내는 것은 저는 그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좀 경솔해 보이는 느낌 좀 사실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제페토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걸 또 개설해가지고 소통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박용진 의원도 제페토를 통해서 대선 캠프 출정식 열기도 했었습니다. 또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의 독도를 또 구현해내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게 아주 그냥 한두 번의 시도로 물론 그분들은 이제 선거 때문에 경선 때문에 한 거긴 합니다만은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런 활용하는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잘 보도록 하고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JHP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고삼석 교수님 지금 AI 아니시죠? 이렇게. 네. 아 정말 우리 애청자분들은 왜 이렇게 센스가 있는지 네. 센스쟁이야 진짜 다들. 네, 하여튼 여기까지 제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